정답 3번 치아 맞습니다. 네, 오상훈 교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. 예, 배희론 씨 네. 말씀이 맞는데요. 예. 김성희 아나운서도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겉모습도 나이가 들다 보면 생기니까. 예. 근데 최근 연구에 영국 연구진에 의하면은 그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잘생깁니다. 치매가.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원인은 아직 잘 모르지만은 아마 입안에 염증이 생겨서 거기 나오는 물질들이 치매를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. 그다음에 또 이 그 치아를 이렇게 많이 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뇌에 자극을 주는데 그런 자극을 못 줘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. 또 치아가 나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겠죠. 그러면 당연히 치매를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치매 예방에서는 치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우리 교수님께서 또 제 체면을 이렇게 또 살려주시고. 예. 아무튼 이 저작, 씹는 것만으로도 뇌 운동, 뇌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하잖아요. 식사 챙겨 드실 때 유동식보다는 좀 꼭꼭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치매 고위험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네. 지금부터는 치매란 과연 무엇일까? 이 정체에 대해서 좀 낱낱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한국인이 잘 걸리는 두 가지의 치매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게 있군요. 김 교수님. 알츠하이머 치매하면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데요. 네.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이 병을 처음으로 기술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독일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네네네.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는 머리 안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과 타우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질이 많이 쌓이면서 그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. 신경세포가 참멸이 되면서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정상 사람과는 달리 뇌 전반적으로 위축, 줄어드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환자들의 60% 정도에서 이기 때문에 제일 치매의 흔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알츠하이머가 잘 생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머리를 다치신 적이 있거나 직계 가족에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네. 또는 그 뇌혈관 질환의 원인인 고혈압, 당뇨병, 고지혈증, 운동 안 하시는 거, 비만, 흡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심장병 이런 것들이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. 네. 네, 이제 알츠하이머형 이름도 치매. 어려워요, 진짜. 이름도 네. 어렵습니다. 정말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냄비나 주전자를 자주 태운다. 늘 하던 요리법을 자꾸 잊어버린다. 단어가 안 떠올라서 그거, 저거 같은 표현을 종종 쓴다. 연속극을 보면서도 이해가 떨어져서 흥미롭지가 않다.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워지고 방향을 잃는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 증상들을 종합해 보니까 주로 이제 기억력 감퇴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, 교수님. 예,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고 뇌세포가 죽으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되게 됩니다. 이 처음에는 주로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게 되지만 점차 진행하면서 판단력, 방향 감각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선 성격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로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게 됩니다. 예. 제 주변에도 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분을 보니까 정말 약을 꼬박꼬박 정성스럽게 잘 챙겨 드시더란 말이죠. 그렇게 잘 챙겨 드시면은 근데도 이게 완치는 안 되나요, 이게? 지금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이 근본적인 치료는 없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인지기능 저하 증상 외에도 치매에 동반되는 우울, 불안, 불면, 망상 같은 증상 치료도 중요한데 이런 증상 치료를 통해서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또 약물 치료 외에도 운동 치료, 인지 치료, 작업 치료 같은 비약물적 치료도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네. 예.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뇨, 고혈압도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잖아요. 이것도 좀 관리를 해나가면 물론 더 걱정되는 거긴 하지만 삶의 질도 높아지고 진행도 막을 수 있으니까 약도 꼬박꼬박 좀 챙겨 드시는 게. 약을 꼬박꼬박 드시면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. 이게 중요한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. 당을력에 날짜를 이렇게 다 적어놓고서 그거 하나하나 지우면서 챙겨 드실 정도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예. 자, 한국인들이 잘 걸리는 두 가지 치매. 그 유형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혈관성 치매예요. 그러니까 뭐 뇌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, 교수님? 예, 크죠.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30%가 뇌혈관 질환 때문에 오는 겁니다. 이 그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그 중에 50% 정도가 기억 장애를 동반하고요. 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치매로 발전하는 확률이 20%나 됩니다. 지금 화면에 그 혈관성 치매 환자 오른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게 혈관성 치매를 겪은 환자의 모습인데요. 네.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은 뭐겠어요?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병 같은 걸 평소에 관리를 안 해서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혈관성 치매가 있는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을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다. 증상이 계단식으로 점차 나빠진다. 발음이 어두운해지고 사례가 자주 걸린다. 의욕적이던 사람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잠만 잔다. 가족과 대화를 피하는 등 성격 변화가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좀 구분되는 게 이 혈관성 치매는 어느 정도 성격 변화가 있는가 봐요. 그럼요.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죠. 근데 이제 그 혈관성 치매의 경우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점 나빠집니다. 그 말도 어눌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. 그런데 이 혈관성 치매가 하고 알츠하이머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.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는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이걸 혼합형 치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거 두 가지가 겹치면 증상이 더 나빠지고 다른 그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고혈압, 당뇨병, 고지혈증 관리를 같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예. 예. 그런데 그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치매하고는 증상이 다르잖아요. 근데 이제 그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말씀인데요. 혈관성 치매를 아주 꾸준히 열심히 잘 치료하면 이거 완치가 되나요, 이거는?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. 네.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그 질환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또는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잘 하시면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, 병전처럼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그렇게 이제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. 방금 오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네. 혈관성 질환의 위험 요인, 고혈압, 당뇨병, 고지혈증, 흡연, 운동 안 하시는 거, 네. 심장병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 혈관성 치매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꼭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. 예.